뉴스 이재욱입니다. 해수욕장 피서객 집계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확도를 높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불만입니다. 태백 강원관광대학 직원노조가 열흘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내 문제로 2학기 개강도 연기돼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면 이달 말에 나올 전망입니다. 고성의 한 어촌계가 불법 임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년간 공공건물을 불법 임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다른 시군보다 피서객이 훨씬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통계의 정확도를 높인 곳만 손해본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까지 동해 시내 해수욕장 6곳을 찾은 이용객은 15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상당한 증가율이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절대 인원이 적은 점이 두드러집니다. 동해안 6개 시군 가운데 5번째에 그쳤습니다. 경포로 대표되는 강릉은 물론이고 삼척, 속초, 양양보다 적습니다. 동해시의 해수욕장 이용객이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적게 집계된 건 작년부터입니다. 해수욕장 입구의 CCTV로 입장객을 자동으로 집계하자 눈대중으로 헤아리던 때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강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작년에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도내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계의 정확도를 높인 곳이 주먹구구식 집계로 거품이 낀 지역보다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되는 거 아니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CCTV 객체 인식 프로그램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인식해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닌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우리 시 해수욕장 이미지가 저하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지난 2017년 눈대중으로는 1,37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했지만 휴대전화 위치 정보로 파악한 인원은 699만 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태백에 있는 강원관광대학의 직원노조 파업으로 인한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학기 개강이 연기되고 학교 홈페이지도 마비돼 학사 행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학 노동조합 강원관광대학 지부 조합원들이 열흘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의 독선적인 운영과 학사 행정 차질, 부당한 인사 문제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총장의 독선적인 경영, 그다음 또 이게 사립학교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유화 취급하다 보니까 대학의 공공성이 너무 없는 겁니다. 대학 측은 학교 내 직원 인사 교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며 노조의 탄압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학사 업무의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파업하라 그런 말은 없었어요. 양측의 의견이 너무나 그러니까 다시 잘 조정하라고 그랬지. 여기에 노후 장비 문제로 대학 전상망까지 고장나 학교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학사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2학기 개강 날짜를 19일에서 26일로 연기하고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자 일부 교수들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교와 노조의 극단적인 대립은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양측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이르면 오는 10월 15일 첫 취항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은 10월 15일쯤 양양 제주 간 국내선 첫 운항을 위한 취항식 계획을 세우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다음 달 20일쯤 시험 비행에 착수해 열흘간의 최종 운항 증명 과정을 거친 후 10월 초부터 2주간 관광객을 모아 10월 15일쯤 공식 취항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추진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쯤 최종 결정날 전망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16일 환경영향 갈등 조정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탐방로와 사냥 등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시설 안전 대책 등이 적정한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환경청은 협의회 검토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고성의 한 어촌마을이 어촌계 공공건물의 임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어촌계가 수년간 외지업자에게 세를 놔 불법 영업을 방조하고 임대 수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어촌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억 원을 들여 완공한 고성의 한 어민복지회관 건물입니다. 수산물 위판장과 직판장 용도로 지어진 건물로 강원도가 어촌계에 무상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어촌계는 마을 재산인 어민복지회관에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일정 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여러 차례 외지업자들에게 건물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했고 무단 증축은 물론 방을 쪼개 불법 숙박 영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했잖아. 외지업자의 운영이 만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불거졌는데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공무원들 이제 합법화 해서 한다는데 가립적으로 그동안에 잘못을 한 거잖아. 이걸 어느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이걸 못 줘. 그래 이걸 못 줘. 잘 뭐지. 건물이 적법한 영업시설인 줄 알고 입찰에 응했던 새 임차인은 불법 시설을 떠맡게 됐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은 마을 소득을 위해 복지회관 건물 임대를 관행으로 해온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임대료를 돌려주고 어촌계 사무실이나 직판장으로 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 진료가 의사회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정부가 규제까지 풀어주며 육성하려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하지만 핵심으로 꼽히던 원격 진료가 의료계의 반대로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역 의원급으로 사업을 한정했지만 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선뜻 참여한다고 나서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처럼 원격 진료는 자초 위기에 빠졌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전체가 모두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의 사업은 차근차근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체 신호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는 소금산 등산객과 걷기대회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휴대용 엑스레이를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도 도내 군부대와 의료기관에 구성된 재난구호팀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원격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기부, 강원도와 함께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곧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의료 혁신을 위해 주어진 24개월의 시간은 벌써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중심인 원격 진료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 강원 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 탐방이 오는 16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로도 가능해집니다. 고성군은 DMZ 평화의 길 A 구간 탐방이 재개되는 오는 16일부터 하루 2차례 정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현장 방문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개방된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은 실제 방문율이 정원에 못 미쳐 B코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정원의 절반을 단체 접수로 받고 있습니다. 사북항쟁 40주년을 앞두고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폐광 지역 사회단체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사북항쟁특위는 1980년 4월에 발생한 사북항쟁 이후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했다며 오는 21일 정선 사북부리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들과 가족들이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나흘간 벌인 투쟁으로 80여 명이 폭도로 몰려 검거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감급 이상 교육공무원 24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 허연구 남춘천 초등학교 교장을 발탁하는 등 교장과 원장 117명, 교감 64명, 교육 전문직 64명을 발령했습니다.